예, 안녕하십니까. 닥터 투루스의 권현철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잠이 없어진다고 하죠. 이 중년 이후에 수면 문제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수면제를 권하면은 뭐 그거는 또 해롭지 않느냐, 습관되지 않느냐, 그렇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가끔 수면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드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은 약간 그래도 좀 싫어하시는데, 아무래도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준표 교수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홍준표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대했거든요. 지금 수면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나이가 들면은 왜 잠이 안 오죠? 이건 정상적인 건가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면 치아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는 것처럼 뇌의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센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능력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깊은 잠을 자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지나치게 심하면,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학생 때 배울 때 잠이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다가 한 2~3시간 자고 깨면은 그게 좀 우울증과 관계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불면증은 크게 잠이 잘 들지 않는 것, 보통 30분 이상 걸리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깰 수가 있는데, 깨고 나서 깨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재입면이 한 30분 이상 걸리면 수면 유지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럴 수 있고요. 새벽에 일찍 깨서 그다음에 잠에 들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 터미널 인솜니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불면증의 한 가지 유형인데요. 보통 이제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터미널 인솜니아들이 특징적으로 그때 깨서 나쁜 생각 계속하면서 고통받다가 죽고 싶어지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 인솜니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잠을 자다가 잠이 깨서 다시 안 드는 현상,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잠을 오래 자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는 이제 한 3~4시간 자고 나서는 하나도 못 잤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실은 이제 뇌파상으로 보면 얕게 주무신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불면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면이 좀 질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 수면제 얘기하기 전에, 그럼 수면제를 안 먹고 편하게 잘 수 있는 팁,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불면증 환자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수면 습관, 수면 위생을 체크하게 되는데, 우선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잠을 자건 안 자건 누워있는 시간을 갖다가 최소화로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시간 반 이상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는 이제 7시간 반 정도가 누워 계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시에 누웠으면 한 7시 반 정도에는 일어나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뇌는 일어나고 나서 한 17시간쯤 있어야지 수면 압력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 7시에 났다면 한 밤 12시쯤, 그때쯤 잠자리에 누워야 되는데, 나는 잠을 못 잤으니까 일찍 자야 돼, 충분히 자야 돼, 그래서 한 9시만 되면 벌써 자리 깔고 이제 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나쁜 습관이 되겠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부터 고치시기만 해도 잠이 좋아지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낮에 자꾸 이제 누워 계시려고 하시는데, 누워 있다고 난 잠은 안 잤고 누워만 있었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실제로 살짝 주무시다 보면 수면 압력이 낮아져서 밤에 이제 수면에 좀 지장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한 30분 이상 누워 있는 것은 좀 안 좋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요. 또 낮에 좀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하셔서 더 이제 불면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걷는다면 한 1시간 정도, 또 이제 뭐 등산이나 좀 근육 운동 같은 거, 자전거 이런 거 하면 40분 이상 운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수면이 좋아지시게 되겠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뭐 명상, 요가 같이 이렇게 스스로를 릴렉스 시켜주는, 생활에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주는 습관들을 키우시다 보면 훨씬 좀 수면 유도가 잘 되기 때문에 수면 위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7시간이 지나야 수면 압력이 온다는 거는 7시간 자고 17시간 깨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면은 밤 11시에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한 9시부터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셔도 좋은데 누워서 보면 안 되고 앉아서 소파에 앉았거나 아니면 안락의자 같은 데 가서 안마기에 앉아서 하시거나 이렇게 보시고 놀다가 졸리고 한 11시, 12시 됐다. 그럼 그때부터 좀 자볼까? 이렇게 하시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복식호흡하고 명상하고 그러시면서 수면을 유도하다 보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수면이 좀 좋아질 수 있죠. 커피를 오후에는 전혀 마시지 마라. 이것도 확실히 중요하긴 하겠죠. 그럼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겠는데요. 이 카페인이 보통 한 12시간 정도 이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오전에만 커피를 드셔야지 오전에 커피를 드시면 수면 인면에도 지장이 있고 잠을 자면서 얕게 자기 때문에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커피를 뭐 한 대여섯 잔씩 마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끊어라. 그것만으로도 잠이 확 좋아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 수면 압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사실은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면제 얘기를 해보죠. 잠이 안 올 때 아무래도 수면제가 가장 효과적인데 이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드시면 좀 위험하다, 습관이 된다, 뭐 부작용이 생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 자체가 나쁜 건가요? 적당히 드시면 괜찮은가요? 뭐 어떤가요, 그게? 아무래도 수면제만큼 악명 높은 약이 사실 처방이 많이 되는 약 중에서 악명 높은 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먹으면 뭐 치매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중독이 돼서 끊지 못한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뭐 치매가 생긴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는 그 치매 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단편적인 연구를 결과만을 놓고서 확대 해석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는 이 잘못된 정보는 좀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면제를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이제 여러 가지 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수면제에 중독이 된다는 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중독이라는 건 이제 의학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내성.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약 용량이 늘어난다. 하나는 금단 현상. 끊으면은 잠이 더 안 올 것이다. 이게 사실 중독, 이게 마약의 특성이거든요. 중독이라는 거는 내성과 금단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수면제가 이 현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모든 약제들이 다 이제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 이 수면제 같은 경우도 이 습관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습관성이 생길 위험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면을 개선시키는 습관을 병행하지 않고 약만 의존할 경우에 사실은 약 용량이 굉장히 내성이 생겨서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먹다가 갑자기 끊게 되면 이제 고생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드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의 내성과 금단 현상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면제와 습관 요법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안전한 범위가 있나요? 이 정도는 드시면 괜찮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 의사 말을 존중하기 때문에 의사가 대략 이 정도 범주까지는 허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잘 지킨다면 사실은 약을 안 먹고 자면 진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잠을 못 자고 나면 다음날 일할 때도 지장이 있고 멍하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고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서양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분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삶의 질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스텔록스 바나를 매일 드신다.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긴 한데. 저희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 못 자면 그 다음 날은 수면 압력이 높아져서 스스로 잠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째 날 한번 자보고 이제 둘째 날을 만약에 못 자면 이틀 못 자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날 정도에는 잠이 안 오는 것 같으면 그냥 드시고 주무시라. 그래서 한 3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것들은 좋은 습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일 드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미리 잠자기 전에 먹고서 눕는 것보다는 한번 자보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30분 이상 잠이 안 올 경우에는 오늘은 틀렸으니까 먹고 자자 그래서 드시는 거 하다 보면 훨씬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 많이 궁금해하는 게 수면제 종류에 따라서 내성이나 금단 현상 생기기 좀 다르나요? 지금 사실 스틸록스 많이 처방하고 또 자낙스 아시죠? 그죠? 알프라졸람. 그 외에 좀 이름이 좀 약간 강력한 할시온
발륨, 아티반 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다른가요? 부작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수면제라고 하는 약제들, 요즘에 수면 유도제란 말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런 약제들은 작용 시간이 서너 시간 이렇게 좀 짧은 편에 속하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면 좀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이고 또 효과가 일찍 끊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한 느낌이 드는 맞습니다. 그런 예, 예. 편이기 때문에 조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아티반이나 뭐 자낙스, 알프라졸람 이런 성분들은 이제 항불안제로 개발된 약인데 얘네들은 수면 유도 효과가 좋긴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면 유도제를 개발한 것보다 좀 효과가 늦게 나타나서 좀 미리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지만 이런 약제들은 이제 근육 이완 효과라든지 항불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에도 좀 불안 증상이 있거나 긴장이 많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약을 먹었을 때 잠도 도움이 되지만 낮에 불안감도 좀 경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데 따르면은 수면제는 그래도 효과가 좀 짧게 개발돼서 깼을 때 좀 개운하게, 항불안제는 좀 은근히 길게 네. 그다음에 불안을 잠재워주는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수면제 중에서 이런 이 항불안제 말고 뭐 우울증 약 이런 것도 사용을 하나요? 이제 이제 수면 유도 효과가 좋은 우울증 약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트라조돈이라는 약과 말타자핀, 뭐 독세핀 이런 약제들인데 얘네들이 조금 졸린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좀 깊은 수면을 좀 유도해서 습관성도 없으면서 잠도 어느 정도 자게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중독성에 대해 걱정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아니겠냐라고 생각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이런 정식 수면제 말고 수면 유제들을 쓰는 게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멜라토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뭐 이 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가 섞인 그런 약을 그 수면제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항히스타민제 이게 수면제로 쓰는 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심하지 않은 불면증 있는 분들은 그거 먹고도 그냥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고요. 근데 이런 히스타민제도 초기보다는 약을 먹을수록 조금씩 좀 약효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또 수면이 좀 얕아지고 하는 그런 제한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쓰신다면은 그거 말고 더 이제 효과도 좋고 효과도 짧은 수면제를 쓰시기를 더 권할 예정이세요? 저는 사실은 저희 정신과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보다 더 효과성이 안정적인 그런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차약으로 보통 하지 않고 그냥 급할 대로 그냥 한 번쯤 사용할 수 있는 주위에 수면제가 없을 때 써볼 수는 있다. 예, 그 정도. 멜라토닌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멜라토닌 사실은 외국에서도 많이 사오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스토리가 좋잖아요. 우리 몸에 원래 있는 호르몬인데, 낮에는 억제되고 밤에는 올라가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우리의 리듬과 생체 리듬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많이 쓰고 우리 저 집에 있는 집사람도 쓰거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보세요? 실제 뇌에 존재하는 그런 생체 물질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약을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먹었을 때 뇌에서 측정되는 농도가 통상적으로 있는 농도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연 안전하겠느냐 하는 이제 논란이 조금 있는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멜라토닌은 벌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사용했었는데 비교적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적은 걸로 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대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외국서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국내 그 제약사에서 나오는 약값이 꽤 높아서 보험도 안 되고 해서 이제 약가 부담이 꽤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효과 측면에서는 뭐 수면제로 권할만 한가요? 어떤가요? 저도 잠을 못 잘 때 한번 멜라토닌을 몇 번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멜라토닌은 개인별 차이가 꽤 커 보이고요. 또 이게 멜라토닌 효과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아침에 몸이 무겁고 멍한 느낌 같은 것들 부작용이 꽤 있어서 저는 사실은 별로 먹지는 않는데 좀 안전한 약을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수면의 질을 계속 아까 수면의 구조라는 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수면의 이제 깊이에 대한 그게 이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데, 이런 수면제들이 수면의 질을 해롭게 하지는 않나요? 그 단계를 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깊은 단계까지 다 가게 만드나요? 근데 보통 이제 벤조다이아ze핀계 항불안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한 할시온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은 특히 더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 이 깊은 수면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또 수면 유지도 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간 복용하기는 별로 좀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제 의뢰 환자분들 보면 뭐 몇 년씩 불가피하게 드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적 낮은 용량으로 잠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이 수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게 뇌파를 찍었을 때 검사상 소견의 차이일 뿐이지 현실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면의 질이 아무래도 자기 힘으로 자는 것보다는 질이 좀 낮긴 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고 수면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 호소하는 좀 문제점, 이게 이제 앞서 말한 이 숙취 현상이거든요. 행오버 같은데 이게 느낌은 상당히 술 취하고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숙취 현상과 비슷해서 저도 미국에서 한번 경험을 했는데 쭉 괜찮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런 숙취 현상이 생기면서 매식거리고 막 어지럽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왜 생기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수면이라는 게 그때그때 그날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그 전날에 있던 여기 생활 습관도 영향이 있고 또 다른 혹시 약을 드거나 뭐 술을 드셨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긴 한데 대부분 양 용량이 조금 너무 많아서 그 다음날 이제 멍해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또 그 전날에 이런 활동에 따라서 있고 또 개인별 차이가 큽니다. 특히 이제 처음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제 먹어도 별로 잠이 오지도 않았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다음날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하겠다 하는 정도의 개인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통 저는 졸피뎀이나 스텔록스 같은 경우는 10ml짜리 한 알에 한 3분의 1 정도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숙취 현상은 개인차가 크고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고 술도 뭐 잘 받는 날이 있고 그렇죠. 안 받는 날이 있고 뭐 그렇듯이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은 저용량으로 먹어봐라 그걸 이제 권하셨고요. 사실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또 강력한 게 뭐냐면은 수면제 먹고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게 이제 수면제를 먹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간밤에 뭐 이상하게 뭐 냉장고도 뒤지고 음식도 먹고 뭐 사박이 막 이야기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 근데 본인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류병 같은 그런 현상을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랐는데 이거는 뭐 문제인가요? 사실 그 졸피뎀 같은 비교적 작용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그런 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 의학적으로 저희가 수면제로 인한 선망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분들의 대부분은 나는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미리 수면제를 먹고 뭐 활동을 하면서 졸리면 가서 누워야지라고 하는데 그 활동하는 사이에 반쯤 잠이 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했던 일들 이제 모두 다 기억을 못 하시게 되는데 뭐 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뭐 운전하신 분도 있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라서 저희가 약을 처방할 때 의사들이 꼭 설명해야 될 것들이 이게 빨리 작용하는 약제들 경우는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자보고 잠이 안 올 때만 누운 상태에서 먹고 바로 이제 누우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할 경우 사실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서 이제 잠이 올 때까지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꽤 많은 비율에서 아주 자기가 기억 못하는 그런 행동들 하기 때문에 이제 수면제를 먹으면 기억력 저하가 생긴다, 정신이 잃는다 이런 이제 악명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이 생기는 건 아니죠. 약을 안 드신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가 술을 빨리 먹었을 때 블랙아웃이 생기는 거랑 비슷하게 수면제로 인해 생긴 블랙아웃 현상인데요. 약만 현명하게 드시면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면제 드시면은 10분 안에 침대에 들어가라.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10분도 너무 길고요. 너무 길어요. 네, 잠자리에서 거의 이제 약 먹자마자 바로 가서 누워서 눈 감고 계셔야만 안전합니다. 아마 수면제를 드시고 졸린 상태에서는 기억력이 입력이 안 돼서 그죠? 그게 기억이 안 되는 거지 뭐 정신병이 생긴 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또 수면제 부작용 중에 수면제를 먹고 계속 잠은 괜찮은데 자다가 중간에 깨서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갈 때 이제 그 비틀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면제가 뭐 거기에 대한 잠이 덜 깨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이 수면제가 뭐 중심 잡는 뭐 그런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졸림을 유발하는 약제들이 모두가 다 좀 비슷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다가 이제 그 깊은 잠을 자다가 딱 깼을 때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인 것처럼, 예, 그런 상태에다가 수면제 약효까지 남아있을 경우에는 졸린 것과 함께 또한 이런 약에 취해서 중심 잡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 위험성이 많은,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수면제 먹고 주무시다가 팔 부러지시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면제를 드셔야 되고 하는, 특히 노인이라면 화장실 가실 때 다치지 않으시도록 여러 가지 좀 안전 장치를 좀 해놓으시도록 하는 게 좋고, 특히 약물 용량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들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술 얘기 와서 나서 그런데 뭐 과거에 그게 있잖아요. 술하고 수면제를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알코올이라는 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흡을 억제하죠. 기능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수면제도 역시 동일한, 특히 용량이 농도가 높을 때는 같은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사실이라서 용량의 문제죠. 두 가지 용량이 같이 작용하니까. 네, 시너지를 작용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때때로는 이제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술에 많이 취했을 때는 그냥 자려고 노력하셔야죠. 술 기운으로 자는데. 네. 거꾸로 술로 이제 수면제를 대신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외국 가시면은 잠이 안 온다고 술을 엄청 드시거든요. 그 추천할 만한 방법인가요? 보통 그런 분들 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술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핑계김에 나와서 많이 먹자 그러면서 이제 드시기도 하는데요. 술 드시면은 저는 좀 의심이, 술을 드신 분들은 다음날 엄청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시차 네. 조절해서 술을 드신 분은. 그래서 술이 수면의 질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했거든요. 수면 구조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런 벤조다이핀계 약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수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수면 유도 효과가 좋지만 반복적으로 드시게 되면 수면이 더 많이 분절이 되고, 그리고 깊은 수면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술 안 먹으면 더 불면증이나 또 불안 증상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먹었다 하더라도 별로 잠에 도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수면제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주로는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많이 물어봤습니다. 수면제는 사실 제 외래에서도 많이 처방하고 저도 가끔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나 효과나 여러 가지 그 소문도 많고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닥터트루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